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까지 해서 속도, 가속도 배우고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정의 배웠고 등가속도 운동의 대표주자인 자유낙하를 가지고 해서 그걸 모델로 하여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3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많은 무기가 생기고 도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게 될 연습문제 상황에서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운동 그래프, 물체의 운동 그래프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자유낙하를 모델로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유낙하를 모델로 해서 그래프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이 문제집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쉬운 예시 상황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개념을 배우는 거니까 선생님 잘 따라오면은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떠한 물체 운동을 대상으로 그릴 거냐면 방금 우리가 계속 해왔던 자유낙하 이 그림에서 나타난 이 운동에서 알려진 정보, 시간 정보, 속도 정보, 이동거리 정보에 있는 숫자를 각각에 대입해서 그래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축은 시간에 따라 함수이기 때문에 1, 2, 3, 4초가 되고 Y축의 위치는 0, 5, 20, 45, 90이니까 여기에 5, 20, 그리고 45, 그리고 90이 되겠죠. 각각의 점을 연결해서 점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어떠한 그래프가 나오는지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2차 함수 형태의 방정식의 그래프가 나오네요.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방금 전 시간에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기억납니까? 그럼 이 방정식 1번에서 처음 출발할 때 속도는 0이에요. 0. 그죠? 정상에 출발하니까 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A는 10이죠. 그러면 2분의 1에 5니까 5가 되고 그리고 시간의 제곱 따라서 S는 5t제곱의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방정식에 배웠던 2차 함수의 개념과 실제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를 그렸을 때의 그래프 개형은 일맥상통해야 되는 거죠. 하나로 모여지는 거죠. 왜 그러냐고요? 자유낙하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었고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는 항상 2차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분석한다는 얘기, 운동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이게 전부냐, 2차 함수를 알려주는 게 전부냐? 아닙니다. 숨어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에서 기울기를 구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울기 구하는 것은 수학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기울기를 구할 때 이렇게 그려볼게요. 2초부터 4초까지를 기준 잡을게요. 2초부터 4초까지. 그래서 2부터 4초까지 해서 평균 기울기를 구해보시오 라고 한번 해다 볼게요. 그러면 평균 기울기를 구하라는 말은 두 양 점 끝 사이에 직선을 그리고 이 빨간색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구해볼게요. 기울기를 구하면 x승가량분의 y증가량. 그래서 x승가량은 2초죠. 항상 물리학에서 계산할 때 단위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y증가량은 20에서 90이니까 60이 나오죠. 그리고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럼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그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는 2초분의 60m. 답은 어떻게 됩니까? 30m/s가 나오네요. 30m/s에 대한 값은 무슨 값이냐? 한번 추적해 볼게요. 다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물체의 빠르기에 대해서 속도를 기준 잡아서 배치한 표를 보면은 우리가 잡았던 구간은 2초일 때부터 4초일 때까지입니다. 그 구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빠르기가 20, 속도가 20에서 40으로 증가했어요.
30이라는 값은 무엇일까요? 중간값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물체의 속도가 증가했는데 평균적인 속도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두 점 사이의 평균 기울기를 구하면 평균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구했는데 정확히 우리가 구한 건 평균 기울기예요. 평균 기울기. 평균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두 시간 사이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평균 속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균 속도구나. 꼭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평균 속도를 구할 때 선생님 항상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까?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은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이 숫자의 배열 한번 볼게요. 간단한 공차가 10인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이렇게 증가된 양상에서 두 값의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나요? 평균 속도라는 말의 평균은 말을 쳐요. 평균 속도인데 2초에서 4초까지의 상황에서 속도의 변화에 대한 평균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2분의 20 더하기 40 답은 30 m/s. 지금 이 내용은 평균 속도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방법은 여기 쓸게요. 잠깐만요. 첫 번째 배웠던 방법은 그래프에서 두 점 사이에 점을 그어서 직선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이 있고 기하학적으로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산술 평균을 구해도 이처럼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알아놔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수능에서는 지금 산술 평균을 이용해서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됩니다.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두 번째 기울기는 바로 얘입니다. 2초일 때 잠깐 불필요한 건 지우고 할게요. 2초일 때 순간 기울기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2초라는 이 찰나에 순간 기울기라는 것은 접선이죠. 접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그렸어요. 이게 접선입니다. 그럼 접선이라는 것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지만 접선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말을 우리는 해석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접선이 한 개 나오나요? 두 개 나오나요? 세 개 나오나요? 무수히 많이 나오죠. 근데 주요 대상은 1, 2, 3, 4초에서 각각 한 번씩 접선을 그리면 몇 개를 그릴 수 있느냐? 4개를 그릴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나오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증가하는데 과연 접선의 기울기의 본질은 뭐냐는 거죠. 본질. 우리가 아직 미적을 안 배웠고 극한을 안 배워서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의상 알아둬야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순간 속도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 그러면 그 찰나의 속도고 그 시각에서의 순간 속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죠. 1초일 때 속도 얼마입니까? 10. 2초일 때 20, 3초일 때 30, 4초일 때 40입니다. 그럼 선생님 방금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라고요? 그러면 각각에 있는 이 숫자들이 기울기네요. 그렇지. 그러면은 얘네가 증가하니까 기울기도 증가했겠네요. 딩동댕. 맞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순간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지금 현재 하는 내용은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인데 두 가지 개념 배웠어요. 평균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 평균 속도다.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산술 평균을 활용해서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게 더 많이 있다와 두 번째, 각각의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다름 아닌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것은 물체의 빠르기가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속도와 시간 그래프 이야기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